안녕하십니까, 이타의 권전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주파수와 유효전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6장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효전력을 우리가 배분할 때 그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전력을 그 주파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효전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하의 증감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동이 되고 그 주파수가 변화되지 않도록끔 각각의 발전기들이 출력을 증감을 해서 수급 평형 조건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용되어지는 것만큼, 소비되어지는 것만큼 발전소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서로 평형에 이루도록끔 제어를 해주는 방식이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 즉 PF 컨트롤입니다. 자, 이때에 이 발전소에서, 여러 대의 발전소에서 부하를 분담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하를 분담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되게끔 연료비라든지 발전소의 운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각각의 발전기의 특성에 맞춰서 부하를 적정하게 최적의 상태로 배분해서 경제성까지 갖추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장에서는 그 부하를 배분할 때, 즉 발전력에 대한 부분을 배분해서 서로 분담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되게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6.1절에 보시면 경제 운영 문제 개요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경제 운영 관련의 기능도라고 해서 아마 이러한 개념도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개념들을 암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통에서 이제 그 부하 전력이 사용량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하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부하가 증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발전기들이 어떻게 이 부하를 나눠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주파수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미소 변동분, 단주기, 그 다음에 장주기 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 변동 성분에 따라서 분담하는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분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구분이 돼 있었죠. 왜 최초에 미소 변동분에 있어서는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나 아니면 조속히 프리 운전에 의해서 이 주파수 변동분을 이제 우리가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 상위 단계가 AFC라고 해서 자동 주파수 조정 장치에 의해서 이제 그 미소 변동보다는 좀 긴 단주기 변동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AFC에 의해서 이제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긴 10분 이상의 어떤 그 부하 배분에 있어서는, 부하 분담에 있어서는 그 ELD라고 해서 경제부하 배분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주파수 제어의 그 상위 단계, 조금 에너지의 변화 요소가 좀 크고 그 주기가 긴 성분은 ELD에 의해서 경제 부하 배분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통의 어떤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운전될 수 있게끔 신뢰도 제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로 해서 하부의 단계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부하의 변동량이 커지면 조속기 프리 운전, 그 다음에 그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5장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LFC 혹은 AFC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덩어리가 큰 부분을 분담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부하 변동량이 커지거나 아니면 주기가 커졌을 경우에는 LFC나 AFC 갖고 안 되니까 ELD, 즉 경제 부하 배분 제어로 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뢰도 제어하고 연관이 있다. 여기서 또 신뢰도 제어, 경제 부하 배분, 주파수 제어를 하나로 묶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EMS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거죠. EMS는 계통을 제어하는 최상위 단위에 있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요, 이 그림을 암기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림만 그려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서술형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답안지화 시켜서 쓸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에 있어서 최초의 미소 변동물에 있어서는 조속기 프리 운전, 여기에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가 주파수 제어, 즉 AFC 혹은 LFC의 개념이고, 그 상위의 개념이 경제 부하 배분 ELD의 개념이고, 그 상위에 신뢰도 제어가 있다, 세사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말로써 풀어서 썼고요.
답안지에 쓰실 때는 계속 서술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평가하시는 분들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속기 프리운전.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이다. 조속기의 운전 특성에 따라서 이 조속기의 운전 특성이라는 것을 앞에서 제가 속도 조종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론들이 서로 이렇게 그 융합이 되면서요, 한 번에 한 덩어리가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관지어서 이렇게 잘 연결이 처음엔 잘 연결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훈련 하시다 보면 이게 한 번에 그냥 쑥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조속기 운전 특성이라는 것은 속도 조정률 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부하 변동에 따른 주파수 변동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이제 각각의 발전기들이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각각의 부하를 분담하는 거죠.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일수록 같은 부하가 변동이 됐을 때 속도 변동률이 작은 발전기에 훨씬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한다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요거보다 조금 더 주기가 긴 거, 즉 미소 변동분에서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큰 어떤 단주기 변동 성분이다. 그래서 뭐 수십 초에서 한 10분 정도까지의 이러한 변화 요소를 단주기 변동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주파수 제어를 하게 됩니다. 주파수 변동을 검출하여 각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한다. 뭐 LFC, AFC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그 변동량이 크다, 그 다음에 변동 주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뭐 조종용 발전소에서 제어하기에 너무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각각의 발전기들이 경제적으로 각 발전기마다 연료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앞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하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각각의 발전기가 이제 분담하는 거죠. 이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ELD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다 계산이 되어져서 제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경제 부하 배분, 얘를 ELD라고 합니다. 출력 조정의 결과 소공성이 큰 발전기의 출력 분담이 증가하므로 경제적인 출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공성이 크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속도 조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발전기일수록 빠르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되지 않도록끔 부하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이제 제어가 되는데, 이러한 발전기가 부하 분담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 발전기 용량, 자기 공급할 수 있는 용량하고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전기가 뭐 고가 연료를 쓴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은 연료비가 싸지만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이제 그 연료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러한 발전기들이 많은 부하를 분담하기 위해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출력을 재조정하여 경제적인 부하 배분이 되도록 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계통의 신뢰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신뢰도 제어에 해당이 된다. 경제적인 출력 배분의 결과를 우발 사고 등이 있었을 때 계통의 안정성을 판단하여 신뢰도를 제어한다.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력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이제 풀어서 쓴 거죠.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1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그림만 그리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제어, 조속기 운전으로 나눠가지고 딱 정리된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셔야지만 점수가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해서 막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부하 배분에 대한 경제 운용 문제에 대한 개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